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와 관련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좋은 소식이 나온 날입니다. 특히나 오늘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6.7% 상승하며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큰 이유 없이 높게 상승하기도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상승 같은 경우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바로 주요 이벤트가 어제 발생했기 때문이죠. FSD 버전 12.4 배포였습니다. 이 배포 같은 경우 직원을 상대로 배포가 되었지만 만약 일론이 말을 했던 것처럼 5배, 10배 성능 향상이 여기서 확인이 된다면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 문제를 벌써 푼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FSD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테슬라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버전 숫자 하나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버전이 11에서 12로 바뀌면서 바뀐 건 숫자 하나이지만 사실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코드 전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엔지니어들이 규칙을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구조였다면 12로 바뀌면서 엔투엔드 버전의 인공지능이 활용되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로 바뀐과 함께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마일수 역시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모델이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12.4로 바뀌면서 일론이 과거 5배에서 10배 정도 추가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벌써 12.3 버전에서도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주행 거리가 308km였는데 이게 5배에서 10배 늘어나게 되면 1500km에서 3000km가 됩니다. 실제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고 자율주행의 발전 속도가 거의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며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개선이 있었지만 그 개선의 속도가 몇십 퍼센트 정도였다면 엔투엔드 버전의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처음에는 300%였고 만약 12.4에서 정말 5배, 10배면 500%에서 1000%가 됩니다. 말 그대로 미친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배포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인트로 영상으로 봤던 바로 이 영상이 테슬라가 어제 공개하였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숨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프레임 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아주 획획 지나가 버렸는데 이걸 프레임 단위로 보게 되면 일단 옵티머스가 4680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뭔가 자동차 같아 보이는 사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정기에 등장하였던 로보택시 이미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정기 같은 경우 작년 9월 11일 발간이 되었고 이 책에 벌써 로보택시 이미지가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그 이전부터 로보택시를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간되었던 일론 머스크 정기 이쪽 부분과 영상에 나오는 이 부분 상당히 닮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이 로보택시에 많이 활용되게 될 차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 사이버캡이라고 일론이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 사이버캡의 뒷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역시 영상의 다른 부분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로보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현재 시간과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을 주행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 차량의 내부 온도와 또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석의 온도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막업 이미지이고 막업 영상이지만 앞으로 구현될 로보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벌써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12.4 버전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막검 모델을 만드는 것 같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바탕으로 뭔가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이버캡의 막겁을 만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수석 디자이너 프란치와 또 다른 직원이 어떤 모델을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 흥미롭죠. 이걸 보게 되면은 자석이 2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이버캡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가운데 패널이 있어서 이제 1명 혹은 2명이 차량에 탑승해서 이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봤던 정보와 이동하는 지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핸들과 페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과거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밝혀졌던 내용이 그대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영상에서도 똑같은 사이버캡으로 보이는데 이제 손을 올릴 수 있는 공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이 로보택시와 아주 유사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2인승용 차량을 만들게 된다면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시물 같은 경우 올해 4월 5일 올라왔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는 2인승이 되어야 아주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택시를 사용하는 사람의 80%는 혼자서 사용하고 2명이서 택시를 타는 경우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90%의 택시 사용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인 이상이 택시를 타는 경우 기존의 섹시 모델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글이 나왔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우리가 과거 살펴봤던 일론 머스크 전기에서 나온 이미지, 그리고 어제 확인되었던 이 이미지와 모두 다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장점이 있죠. 일단 필요한 부품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차량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 원가 자체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조 원가가 떨어지게 되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기존 모델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다른 장점은 로보택시 이용 가격 자체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수요라는 걸 이야기할 때 수요라는 수치가 고정되어 있는 수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요는 주어진 가격에 대한 함수이죠.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수요는 아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택시 가격이 당연히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보다 더 높은데, 거리에 따라서 대중교통보다 더 저렴해진다면 로보택시의 수요가 어떻게 바뀔까? 너무나도 뻔하죠.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사이버캡이 준비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차량이 또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또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사이버캡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도 아주 큰 힌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실제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막업 영상입니다. 자, 아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앞서 살펴봤던 이미지와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이미지에 나오는 차량은 사이버캡은 아니죠. 기존 모델을 통해서도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량이 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차량 내부 온도, 그 다음에 이 capacity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명이 탈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1이라는 숫자는 운전자석을 제외하고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발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주요 발언도 함께 보겠습니다. If you ask the wrong question, 여러분이 잘못된 질문을 던진다면 the right answer is impossible. 옳은 답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거 역시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내용인데 그 사이에 나온 영상을 보면서 또 이것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막업 이미지,
나무로 만든 것 같죠. 역시 우리가 앞서 확인하였던 아이작슨, 일론 머스크 전기에서 나온 모델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이버캡은 2인승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주요 발언을 이어나갑니다. 제 예상은 테슬라의 대부분 장기 가치는 옵티머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예상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과 연계해서 보게 된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일단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은 그 장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장기 가치에는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주가 변동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은 주 단위로 나오고 있는 판매량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론은 테슬라의 가장 큰 가치는 옵티머스로부터 나온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FSD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만 해도 정말 큰데 훨씬 더 큰 가치를 옵티머스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론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의 99% 미래 방향성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투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비전과 방향성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옵티머스가 바꿀 노동시장에 대한 비전까지 동의를 하고 그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이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뒷부분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는 잘못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12.4의 성능을 통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졌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훨씬 더 길게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동의하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하는 옵티머스와 함께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 유럽에서도 흥미로운 뉴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 같은 경우 영국의 공식 정보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2026년까지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에서도 자율주행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주간보험 등록수 역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3,900대 판매가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주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 같은 경우 41%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전체 트렌드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조금 낮은 수치가 보여주었지만 역시 전체 큰 트렌드로 보게 될 경우 잘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 2023년과 2024년의 중국 누적 판매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점선이 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6주 이후부터 2023년과 2024년의 누적 판매량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트렌드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2023년 누적 판매량을 곧 추월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2개월 테슬라 할부 금리가 원래 0.99%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1.99%로 인상하였습니다. 36개월, 48개월, 60개월 할부 같은 경우 여전히 1%이지만 72개월 할부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은 그만큼 할부 금리 수요가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 테슬라의 긍정적인 내용이며 또 판매량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전히 많음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펩시에서는 테슬라 세미 트럭을 50대를 추가로 주문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전기 트럭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작년 아주 재미난 실험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작년 10월 13일 기사입니다. 이때 진행되었던 내용이 런온레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다양한 트럭들이 하루에
얼마나 주행하는지를 모두 다 비교하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하루에 1000마일 넘게 주행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한 번 충전하고 또 300마일 넘게 주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트럭들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상당히 처참한 수준으로 주행 거리가 낮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세미트럭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 전기 세미트럭을 보게 되면 뭐 하루에 24마일 주행하였고 다 비슷합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을 빼면은 의미 있는 주행 거리를 보여준 트럭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많이 사용한 게 이 카사디아의 153마일 정도이고 대부분의 전기 트럭들이 하루에 100마일도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게 벌써 작년에 실제 비교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세미트럭의 효용성이 높다 보니까 펩시에서 50대라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세미트럭을 추가로 주문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현재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미트럭과 관련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좋은 구간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테슬라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평가하였던 테슬라의 전기 트럭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무거운 장거리 차량에는 다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테슬라 세미트럭은 하루에 1000마일도 주행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300마일이 넘는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300마일이면은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480km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빌 게이츠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세미트럭의 효율성이 사실 벌써 증명이 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미트럭 역시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상품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세미트럭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지하 니켈 광산에서도 전기로 운행되는 차량과 설비를 사용할 경우 더 저렴하고 깨끗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I 서울 서밋에 일론 머스크가 역시 가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같은 경우 AI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서밋에 참여를 함으로써 한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역시 분명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정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이야기만 나오면은 또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론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질 만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정치적인 내용을 떠나서 일론이 한국에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준다라는 것은 한국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또 아주 바쁜 일정을 일론 머스크가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3일 이번에도 비바 테크놀로지에 참여하여서 일론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스타링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연결하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위성과 휴대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가 필요했는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특별한 장비 없이 일반 휴대폰을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결하던 휴대폰 연결이고 오른쪽 영상이 스타링크를 통한 연결입니다. 이미지 화질은 조금 낮지만 결국 스타링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연결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오지에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통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 휴대폰에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Hey Martians. 마지막에 장난으로 화성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역시 화성에서도 스타링크와 비슷한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재미난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본인이 과거 남겼던 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실제 약속할 당시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기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마찬가지요. 스타링크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았고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역시 말도 안 되는 것 같았고 조만간 발사하게 될 스타쉽 역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2018년 회사 가치를 몇 배로 올려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100%
퍼포먼스에 근거한 보상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모두 다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는 거 역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FSD 그리고 더 먼 미래에 현실화될 옵티머스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